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삶의 굴곡 속에서 피어난 어쩌면 금지된 사랑에 대한 깊고 복잡한 에세이입니다. 5년의 외로움과 억압된 욕망, 그리고 예상치 못한 비극이 얽힌 한 여인의 내밀한 고백이죠. 이 이야기는 억눌렸던 욕망이 이성을 무너뜨리고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으면서 시작된 감정의 경랑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할 것입니다.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도덕적 경계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인간 본연의 감정과 욕망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38살 이진아입니다. 경력 10년이 넘는 베테랑 공무원으로 현재는 군청에서 능숙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주변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저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내면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죠. 결혼 후 한 번의 아픈 이혼을 겪고 홀로 지낸 지 어느덧 5년이 되었습니다. 그 5년은 저에게 단순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뼛속까지 파고드는 고독의 시간이자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과 사회적 시선에 대한 부담감에 시달리는 인고의 세월이었습니다. 이혼녀라는 꼬리표는 저를 늘 따라다녔고 재혼에 대한 희망은 희미해져 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남자 장상호 씨를 만났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는 재혼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장상호 씨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준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장상호 씨는 45살의 건실한 건설회사 소장입니다. 그는 지방 건설 현장을 지휘하는 현장 책임자로서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과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으로 회사에서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일은 잦은 출장과 밤샘 근무를 요구했고 전국 각지의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현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생활 방식은 그의 삶의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덕분에 그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것도 며칠 짧게 집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의 바쁜 생활 방식은 저에게 익숙했지만 가끔은 견딜 수 없는 깊은 외로움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홀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아지면서 저는 알 수 없는 공허함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장상호 씨에게는 66세의 아버지 장두식 씨가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3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 후로 시아버지와 장상호 씨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굳건하게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장상호 씨는 초혼이었고 이전 결혼이나 연애에서 아이를 낳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훤칠하고 잘생긴 외모만큼이나 능력도 출중했습니다. 타고난 성실함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그는 젊은 나이에 이미 경제적으로 확고한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서울에 아파트를 2채나 소유하고 있었는데 한 채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위해 세를 주고 있었고 나머지 한 채는 시아버지와 둘이서 살기에는 넉넉하다 못해 광활하게 느껴지는 50평대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넓은 평수 덕분에 시아버지와 제가 각자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고 이는 동거 생활에 있어 예상치 못한 이점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장상호 씨는 타고난 성실함과 강한 책임감으로 무장한, 진정으로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받은 저에게 장상호 씨는 단순한 남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는 저의 아픈 과거를 보듬어주고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게 해준 정말 소중한 안식처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이혼 후 5년 동안 혼자 살면서 겪었던 그 지독한 외로움과 공허함은 장상호 씨를 만나면서 비로소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전직 운동선수이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국위를 선양했던 분이셨고, 은퇴 후에도 꾸준히 자기 관리를 해오셨습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조깅과 헬스로 다져진 다부진 근육질 몸매를 유지하고 계셨죠. 그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모습은 그의 실제 나이를 잊게 할 정도였습니다. 마치 50대 초반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정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이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며칠 짧게 집에 들어오는 동안 저는 시아버지와 단둘이서 넓은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아버지와의 동거가 조금은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저에게 친아버지처럼 따뜻하고 인자하게 대해주셨고, 오히려 제가 먼저 말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알아서 챙겨주시는 다정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덕분에 외로움은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고, 저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서 점차 안정감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시아버지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시간은 저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젊은 시절의 경험담이나 인생의 지혜를 들려주셨고, 저는 흥미롭게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존경심을 키워나갔습니다. 넓은 집에서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 익숙해지고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어색한 침묵이 흐르기도 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따뜻한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남편의 부재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늦은 시간,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는데 시아버지 침실에서 뭔가 이상하고 미묘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것이려니 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고, 그것은 평범한 소리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궁금증과 함께 혹시 시아버지께서 편찮으신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침실을 벗어나 시아버지 방문 앞에 다가섰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니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명백히 누군가가 혼자 무언가를 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노크를 했지만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고,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저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예상했던 아픈 시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침대 위에 앉아 홀로 자신을 위로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눈빛은 몽롱했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시아버지의 모든 모습, 특히 그의 벌거벗은 몸과 그곳에 우뚝 솟아있는 그의 소중이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경외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어떤 남자에게서도 보지 못했던 압도적인 크기와 위용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의 시선은 마치 자석에 이끌린 듯 그의 소중이에 고정되었고, 그 존재감은 저의 심장을 격렬하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이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도덕과 이성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찰나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 시아버지의 그 강렬했던 모습은 제 머릿속에서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잊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 선명하게 제 눈앞에 아른거렸고, 그 모습은 제 내면에 깊이 잠들어 있던, 어쩌면 저 자신도 인지하지 못했던 욕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저렇게 거대하고 단단한 것이 내 몸속 깊이 들어온다면 과연 어떤 기분일까? 저는 그런 금지된 상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상상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저를 괴롭혔고 제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저 또한 재혼을 했지만 남편이 현장일 때문에 집에 자주 오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저만의 외로움과 해소되지 않는 욕정을 달래기 위해 혼자 위로하는 시간이 점점 더 잦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은밀하게 시아버지의 소중이를 상상하며 외로움과 욕정을 달래곤 했습니다. 그 금지된 상상은 저에게 알 수 없는 쾌감과 죄책감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는 동안에도 남편의 부재와 시아버지에 대한 은밀한 욕망은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시아버지와 함께 거실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넓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뉴스는 지루했고 저는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편안한 표정으로 뉴스를 시청하고 계셨지만 저는 그의 옆에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온몸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무심코 제 손이 시아버지의 손을 스쳤는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강렬한 전율이 제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마치 찌릿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제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시아버지에게 요즘 너무 외롭다고, 그리고 그날 시아버지의 소중이를 본 이후로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럽다고 제 안의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의 고백에 시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지만 이내 그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외로움과 알 수 없는 욕망의 불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고 그 따뜻한 손길은 저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묘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시아버지께 그날 보았던 그 크고 단단한 소중이를 다시 한번 보고 싶다고 제 안에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을 담아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제 몸속에서 반항하는 욕망은 이성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모든 것을 읽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의 욕망은 뜨겁게 충돌했고 결국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거대하고 단단한 소중이가 제 몸속 깊이 들어오는 순간 저는 마치 구름 위를 나는 듯한 현실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환상적인 쾌감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쾌락을 넘어선 저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밤은 저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아버지와 저는 단순한 며느리와 시아버지 관계가 아닌 남자와 여자로서 서로를 깊이 만족시키며 뜨거운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세상의 도덕적 잣대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시간만 나면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탐닉했고 그 뜨겁고
은밀한 시간은 마치 마법처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에게서, 남편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충족감과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시아버지 또한 저에게서 젊은 시절의 활력과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며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고,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우리만의 세계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라는 시간이 우리의 뜨거운 사랑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몸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규칙적이었던 생리가 끊긴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스트레스 때문이려니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생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해 보았고, 2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기대감과 희망도 샘솟았습니다. 병원을 찾아가 의사의 진단을 받았고, 저는 임신이라는 확정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뱃속에는 시아버지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남편에게는 절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엄청난 비밀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찼습니다. 결국 저는 시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처음에는 당황하고 충격받은 표정이었지만, 이내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함께 이겨내자고 다독였습니다. 우리는 둘만의 비밀을 간직한 채 서로의 눈빛 속에서 복잡한 감정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침묵 속에서 알 수 없는 죄책감과 동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에 젖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둘만의 사랑의 결실이자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야 할 새로운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복잡한 나날이 이어지던 중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통의 전화가 울렸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던 남편에게서 온 전화가 아니라 현장 관계자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남편이 높은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불의의 사고로 높은 곳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 중이었지만 병원 도착 직전에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제 삶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슬픔과 절망,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죄책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뱃속의 아이와 함께 저는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 혼란스러운 감정의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저는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저에게 또 다른 고통이자 동시에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아이러니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저는 억지로 슬픔을 억눌렀고, 제 옆을 지키는 시아버지의 존재는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는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 아이는 건강한 사내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 시아버지와 서로에게 더욱 깊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비난과 시선을 뒤로한 채 서로에게 유일한 존재가 되어주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사회적 편견은 우리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서로와 뱃속의 아이만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아버지와 저는 정상적인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편견과 시선도 우리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는 현재 시아버지의 든든한 사랑과 저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습니다. 시아버지와 저는 이제 법적인 부부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우리의 아이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드라마 같은 삶 속에서 외로움과 억압된 욕망, 그리고 예상치 못한 비극이 얽혀 만들어진 한 여인의 처절한 에세이입니다. 때로는 도덕의 잣대에서 벗어나 있을지라도 진정한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피어난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편견과 시선 속에서도 굳건히 우리의 사랑을 지켜나갈 것이며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앞으로도 많은 난관에 부딪힐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한 사랑의 방식이자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파격적일 수 있지만 인간 본연의 욕망과 사랑의 복잡성을 솔직하게 드러냄으로써 독자들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사랑의 형태는 다양하며 그 안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될 것이며 이 아이는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서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은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비난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굳건히 지켜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속이자 우리 가족의 존재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 아이는 우리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얻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며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욕망, 그리고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깊은 탐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을 찾아가는 여정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며 우리는 이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희망을 주었고, 우리는 이제 흔들림 없는 사랑으로 가정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굳건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자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아이와 함께 우리는 완벽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진실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제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세상 모든 이들에게 사랑의 다양한 형태와 본질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아이는 우리의 희망이자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합니다. 우리는 모든 역경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이 아이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의 가족은 이제 완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행복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이 아이와 함께 우리는 완전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원한 안식처이자 사랑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진실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통념을 깨는 내용일지라도 사랑의 본질과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깊이 탐구하는 하나의 에세이로서 여러분에게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처럼 피어나는 사랑의 모습,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한 인간의 강인한 의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을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랑의 형태가 어떠하든 진실된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잊지 못할 여운을 남기기를 바라며 여기서 저의 고백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